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지수는 캠퍼스를 걸어가던 중 이상한 초대장을 하나 발견했다. 초대장은 검은색 봉투에 담겨 있었고 붉은 잉크로 특별한 파티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파티의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으며 드레스 코드는 악몽이었다. 지수는 처음엔 장난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들은 흥미롭게 들었고 몇몇은 함께 가보자고 했다. 결국 지수와 친구들 총 5명은 그 파티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파티는 깊은 산속 오래된 저택에서 열린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차를 빌려 단체로 그곳에 가기로 했다. 길을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점점 외지고 을씨년스러운 풍경에 둘러싸였다.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왠지 모를 흥분감에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정문은 무겁게 열려 있었고 내부는 어둡고 침울했다. 신기한 것은 그곳에 그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각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끌려온 듯한 표정이었다. 홀은 높은 천장과 오래된 샹들리에가 달린 웅장한 방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코스튬 파티처럼 보였다. 각양각색의 기괴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다. 음악은 미묘하게 불협화음을 내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불쾌하게 변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라는 잠든 자의 의식이 시작되었다. 주최자는 검은 망토를 두른 사람으로 그의 얼굴은 끝내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의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식은 참석자들이 각자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도록 한다고 했다. 지수는 긴장했지만 모든 것이 단순한 연출이라고 생각했다. 참석자들은 하나씩 선택받아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흐르는 눈물로 가득했으며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수의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어두운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의 중앙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고 지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순간 거울 속에서 끔찍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것은 지수의 모습이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거울 속의 형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거울 밖으로 나오려 하는 듯했다. 그때 방의 문이 열리고 친구 중 한 명인 민지의 손이 지수를 잡아당겼다. 지수는 정신을 차리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파티의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친구들은 지수를 데리고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저택을 떠나는 길에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 저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잡고 차를 운전해 도시로 돌아왔다. 그 후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뿐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그 파티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아무런 소문도 없었다. 지수와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 마음 한켠에는 늘 그날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수는 같은 검은 봉투의 초대장을 집 앞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찢어버리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다. 학교에서 종종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곤 했는데 이날도 역시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주변이 더 어두운 느낌이었다. 가로등 불빛도 평소보다 약하게 느껴졌고 거리는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라면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지나갔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나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큰 길을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접어들어야 했다. 큰 길에서는 그래도 몇몇 차량이 지나가며 약간의 소음이 있었지만 골목길로 접어들자마자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내가 멈추면 멈추고 내가 걷기 시작하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조금 소름이 돋기 시작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렸는데 말이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다. 뛰고 싶었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를 뒤쫓고 있다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골목을 빠져나와 네온룸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재빨리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발자국 소리가 그쳤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올라가는 동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이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모든 불을 켜고 창문이 닫혔는지 문은 잠겼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도대체 뭐였을까?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 어젯밤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혹시 그 골목길 말이야. 예전에 그 근처에서 사고가 잦았던 곳 아니야? 나는 그제야 그 길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 길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잡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나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고 또 다른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나는 종종 밤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저 그날의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길 바랄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대학생인 소영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늦은 시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었고 평소에는 한적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밤하늘에 드리운 어둠은 유난히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주변은 차가운 적막으로 감싸여 있었다. 소영은 사람 없는 골목길에 들어서면서 왠지 모를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인기척이라도 느껴질까 뒤를 돌아보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며 소영의 귓가에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조심해. 깜짝 놀란 소영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땅에 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지만 곧 정신을 차려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영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고 그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급기야 그녀는 거의 뛰듯이 집을 향해 달려갔다. 집까지는 불과 몇백 미터가 남아있었지만 그 몇백 미터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귀에는 이제 발소리뿐만 아니라 한청마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소영아, 소영아. 소영은 숨이 차올라 그만 발이 꼬이며 넘어지고 말았다. 아프고 당황했지만 일어서려 애쓰는 그녀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소영은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여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와줘. 여기에 갇혀 있어. 순간 소영은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소영은 그 끔찍한 모습에 두려움이 전신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집을 향해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운이 좋게도 그녀는 마침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다급히 불렀다. 어머니는 놀란 채로 문을 열었고 헝클어진 소영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안으로 그녀를 들였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정색하며 소영을 달랬다. 소영아, 그 길은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어. 사람들이 밤에 거기를 지나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하얀 여자를 봤다고 해. 소영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 그녀를 그 길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묶어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소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얀 여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며칠 후 소영은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다시 그 길을 가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소영은 친구들과 그 골목을 둘러보았다. 평범한 날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소영은 골목 한복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한 오래된 사건 기사도 있었다. 기사에는 몇 년 전 그 골목 근처에서 실종된 한 여대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소영이 길에서 마주친 그 하얀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소영은 친구들과 함께 그 여대생의 가족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했다.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도움에 고마워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가 마주한 그 길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 소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누구보다 그곳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그 경험이 매우 특별했다고 생각했다. 그 경험을 통해 소영은 잊힌 영혼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더운 여름날 친구 4명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낡고 오래된 펜션을 빌렸다. 이 펜션은 오래된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밤에는 적막감이 더해져 분위기가 더 으스스했다. 첫날 밤 그들은 펜션 근처를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즐겼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가 자신들을 따라오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그 소리는 더 뚜렷했고 마치 발걸음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움직임과 발걸음에 맞춰지고 있었다. 펜션에 돌아온 후 그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심야 공포 영화를 보기로 했다. 그냥 영화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도 어딘가 모르게 주변이 낯설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 중 가장 용감한 재훈이 농담 삼아 귀신이 따라오는 거 아냐? 라고 말했을 때 모두들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농담이 왠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4명의 친구들은 각기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방에서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가 들렸다. 모두 숙소 복도로 달려나가 보니 가장 겁이 많던 수진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고 했다. 한 여자가 그녀의 꿈속에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다고 한다. 수진의 말을 들으며 재훈은 문득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이 펜션 근처에서 예전에 한 여자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친구들은 모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늦은 밤이었고 피로도 몰려와 그들은 일단 자고 나서 이야기를 더 하기로 했다. 그날 밤 모두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 그리고 새벽 무렵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이 소리는 복도를 지나 방 앞까지 다가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모두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방 밖으로 나가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펜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 헤얽힌 이야기를 물어볼 요량이었다. 한 노파가 이들에게 다가와 이야기했다. 그녀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나요? 오래전 그 여자는 이곳에서 아직 떠나지 못했다고들 해요. 그 일을 계기로 4명의 친구들은 이곳에 더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빠르게 짐을 챙기고 펜션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도 그들은 종종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코 명확한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단지 그날의 경험이 자신들의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친구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 밤의 기억은 이들에게 잊히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아직도 그 펜션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다고 한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유 없는 발걸음 소리와 낯선 기운을 느끼곤 했다는 것이다. 누가 그 소리의 주인공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